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. 원소 3개짜리의 부분집합 안에는 자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고요. 자 이러한 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고요. 뭐 A, B, C 이런 집합도 부분집합이 됩니다. 이것의 부분집합들 많이 있어요. 그쵸? 지금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적지는 못하겠고 많이 있는데 몇 개나 있을까? 얼마나 많을까를 지금 따져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, 자, 이걸 한번 더 어떻게 나열해 볼 것인지, 우리가 궁리를 한번 해볼 건데, 생각을 해볼 건데요. 자, 봅시다. 자, 부분집합 안에 A가 포함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겠어, A가요. 자, 그리고 A가 포함된 상태에서 B가 포함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A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포함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있고, 자,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. 또, A가 포함되고 B도 포함된 상태에서 C가요,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와 같이, 자, 다른 것도 분류할 수 있겠죠?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, 되거나 안 되거나, 또 되거나 안 되거나로 말이죠. 자, 그래서, 자, 그러면 자, 이렇게 되면은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. A, B, C 다 포함 안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는 총 개수가 몇 개냐면은, 2의, 두 가지가 되는 거고, 이거는 2의 제곱계 4개가 되는 거고, 2의 세제곱 개수가 되는 건데, 지금 우리는 자, 요 세 번째 거 C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할 겁니다. 첫 번째 방법을 지금 해석한 것이고요. 자, 그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써놓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.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 원소 개수에서 결정이 나지는 건데 원소 개수 n개라고 한다면은 그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서 표현해 줍니다. 2의 n 거듭제곱요. 자, 그래서 원소가 3개짜리인 집합은 자, 부분집합 개수가 2의 세제곱이 되어서 몇 개가 된다고요? 8개가 된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또 다른 해석법을 잠깐 한번 다루어 볼게요. 자, A라는 집합을 한 번 더, 자, 써볼게요. 자, 천천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. 자, 이렇게 있는데, 자, A라는 것이 부분집합의 원소로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 A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두 가지. 자, 그리고 또요. B로 말미암아서도 자,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자, 그리고 C로 말미암아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곱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? 8가지가 되겠죠. 즉요. 자 이거 잠깐 치워 놓겠고요. 자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요 2의 세제곱의 개수만큼 생긴다.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얘네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한다면 자, 뭐가 되느냐면은 자, 여기 우리 가지를 쳐봤을 때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은 진부분 집합이 아니었었잖아요. 그래서 자, 얘네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뭐 포함되고 안 되고 포함되고 안 되고 등등 중에서 모조리 다 포함되는 것은 진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수를 하나를 제외시켜야 되겠죠.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한 개를 빼서 그래서 몇 개가 된다고요? 7개. 의 개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가볼게요. 자,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. 뭐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, 자,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부분 집합, 요거는 이제 A의 부분 집합이란 뜻이잖아요. 그쵸? 자, A의 부분 집합이란 뜻인데, 부분 집합 중에서 X 안에 1의, 2의 원소를 모조리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보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. 자, 그러면, 자, A 집합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. 자, A 집합 중에서 1과 2는요,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니라 완전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고요. 3이라는 것은 포함될 수도 있고, 포함 안 될 수도 있고, 이런 이야기입니다. 4도요, 포함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있고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
1로 말미암아서 부분집합 개수를 계산할 때에 1로 말미암아서는 단 한 가지의 개수를 가지는 겁니다. 2를 가지고서도 단 한 가지, 3을 가지고서는요, 두 가지.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곱해 주어서 이것을 계산식으로 나타내자면 자, 2의 7제곱이 아니라 거기서 빼기 2를 한 거예요. 그쵸? 요것도 2고 2면은 2의 7제곱인데 얘네는 2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? 2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거듭제곱을 써야 되는 것이었거든요.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어서 32개가 되었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부분집합 개수가. 자, 이러한 계산법을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. 자, 원래 조금 전에 특정한 1, 2라는 것이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두 개가 포함되는 경우다라는 그 개수만큼을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서 이 지수 부분에다가 뺄셈을 해서 2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형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. 자, 그리고 또 반대로 특정 원소가 원소를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개수만큼을 빼줍니다. 자, 둘을 한꺼번에 우리가 쓴 게 요건데 일단 얘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똑같은 표현인데 거기에 이런 기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렇게 있고 그 다음 A를 이렇게 적어서 자 표현을 해주면 여기는 부분집합이고 1, 2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 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1은 포함하는 것으로 딱 정해졌고요. 3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분집합에 4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6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정해졌습니다. 7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이래 된 거죠. 자 그래서 1로 말미암아서는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고요. 2도 3은 두 가지 4도 두 가지, 5도 두 가지, 그리고 6은 한 가지, 7은 두 가지.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식어로 표현해주면 2의 거듭제곱인데 7에서 2를 빼줘야 되고요. 그쵸? 또, 한 개도 빼줘야 되고요. 그쵸? 자, 왜냐니까, 얘네들은 한 개로 딱 정해졌고, 전체는 2의 거듭제곱이 4번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. 7개 중에서 2개 제외됐고, 그리고 한 개 또 제외됐고, 그렇게 해서 2의 4제곱이 되어서, 모두 16개가 되더라.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. 자, 이 계산법을 우리가 공식으로 적어 놓은 게 이겁니다. 특정 개수가요, 특정 원소가 포함된다 이거나 특정 원소 개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나로 확정이 되었으면은 그거는 2의 거듭제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은 빼주고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카운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시겠죠?